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보통 이혼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결혼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우리 민법에 있는 혼인 무효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떤 때 혼인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또 누가 이걸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보내주신 그 법률 칼럼 내용을 보니까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이혼한 뒤에도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혼인 무효 조건 그리고 그 영향, 특히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법적으로 혼인이 무효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인가요? 민법 제815조에 딱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합의 부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친혼 금지 위반, 8촌 이내 혈족끼리 결혼하는 거요.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헌재에서 일부 위헌 결정이 나서 앞으로 법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그렇군요. 네. 셋째는 직계인척 관계, 예를 들면 시아버지랑 며느리 이런 관계였거나 현재 그런 관계일 때. 넷째는 양부모 쪽 직계혈족 관계였던 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역시 혼인 합의 부재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합의 부재라는 게요. 그냥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을 마음이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부부로서 같이 살아가겠다. 이런 실질적인 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실질적 의사. 네. 예를 들면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거나 또 국적 따려고 아니면 재산 때문에 이런 다른 목적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결혼한 위장 결혼 같은 거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그 A씨 경우도 본인이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신고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런 혼인 부여 주장을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좀 중대한 문제라서. 정확합니다. 이게 혼인이라는 게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무효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합의가 없었다 이 주장은요. 신고할 때 상황이 어땠는지,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진짜 부부처럼 살았는지, 애는 있는지, 재산을 같이 모았는지 이런 모든 걸 다 따져봐요. 만약에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고 심지어 이혼할 때 재산 분할까지 다 했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사실 그때 우리 합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인정받기 진짜 어렵죠. 그렇군요.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런 혼인 무효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이 따로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혼인 당사자 본인, 그리고 법정 대리인, 부모님 같은 분들이죠. 또 사촌인의 친족도 가능하고요.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 차원에서요. 그리고 또 혼인이 무효가 되면 직접적으로 법률상 이익이나 불이익이 생기는 제3자도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점이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은 기간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무효 소송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기간 제한이 없다? 와, 그게 좀 놀라운데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 다룰 그 A씨 사건이 나온 거군요. 이혼하고 나서 무려 15년이나 지나서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A씨 사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건데요. 2004년에 이혼이 이미 확정됐는데 15년이 지난 2019년에 와서야 2001년에 했던 혼인신고가 사실은 실질적인 합의 없이 된 거다라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거죠. 아니, 15년 만에요? 왜 갑자기 그렇게 소송을? A씨 주장은 이랬어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남아 있어서 미혼모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1심, 2심 법원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이미 이혼해서 혼인관계는 끝났는데 과거 혼인이 무효였는지 따져봐요. 무슨 법률상 이익이 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소송 자체를 그냥 각하해버렸습니다. 기존 판례대로면 아예 다퉈볼 기회조차 없었던 거네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죠? 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2024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존 판례를 바꾼 거예요. 핵심 논리가 뭐냐면 비록 이혼해서 혼인관계 자체는 없어졌지만 애초에 무효였던 그 혼인 기록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현재 A씨의 어떤 법적인 지위, 예를 들면 복지 수급 자격 같은 거요. 여기에 계속 영향을 주고 불이익을 준다면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 혼인이 무효였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성, 이걸 이제 확인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과거의 법률 관계 확인이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사건을 다시 심리해보라고 아래 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 기록이라도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바로잡을 길이 열렸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 판결로 A씨가 얻는 실질적인 효과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이혼 기록이 혼인 무효로 바뀌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직접적인 결과겠죠. A씨처럼 이혼 기록 때문에 겪었던 어떤 사회적이거나 법률적인 불이익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두실 점은 이 판결로 이혼 기록이 혼인 무효로 고쳐지더라도요. 혼인 무효라는 그 기록 자체는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기록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이 기록까지 완전히 싹 지워서 그냥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면 뭐 혼인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예를 들어 뭐 문서를 위조했다거나 이런 걸 또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혼이 법적인 관계의 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만약 그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2024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결국 법적인 기록이 현실의 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기록이 현실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법원이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과거의 어떤 법적인 허구가 현재의 삶에 계속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 때 과연 법은 어디까지 개입해서 그 기록을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 할까요? 기록을 바로 담는 것이 정말 과거의 경험 자체를 지우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법적인 꼬리표만 바꿔다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